서울 강남과 이태원 일대 클럽에서 집단으로 마약을 투약한 남녀 수십 명이 경찰의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피의자들은 대부분 초범으로 클럽에서 우연히 만난 남성이 건넨 공짜 마약에 손을 댔다 중독자로 전락했습니다. 정민나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찰이 신호 대기 중이던 오토바이 운전자를 덮칩니다. 서울 도심 클럽에서 대마초 등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검거됩니다. 경찰이 적발한 대마초와 필로폰, 허브 등 마약 상습 투약자는 모두 27명. 젊은 20, 30대인데다 대부분 초범인이들이 마약을 접한 건 다름 아닌 강남과 이태원 일대 클럽이었습니다. 클럽 종업원인 34살 최모 씨 등 마약 판매책 3명은 클럽을 찾은 젊은이들에게 접근해 마약을 공짜로 건넸습니다. 이들은 처음 마약을 접한 이후 점차 투약 횟수를 늘렸고 판매책들은 투약자들이 마약에 중독된 이후에는 고가의 마약을 판매했습니다. 초범인 투약자들에게 마약을 권유하여 즐기듯이 투여하였다가 차후에는 마약에 대한 의존력이 생기게 되면 스스로 찾게 되어 고가에 매도하는. 경찰은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판매책 최 씨 등 3명을 구속하고 27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또 도심 한복판 클럽에서 마약류가 유통된 사례가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정빈나입니다. 네,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국이라는 말은 옛말이 됐습니다. 서울 한복판 클럽에서 벌어진 환각 파티, 또 그동안 은밀하게 거래되어 오던 마약이 인터넷 클릭 몇 번이면 손쉽게 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이야기를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강남. 네, 강남을지병원의 중독브레인센터 조성남 원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앞서 리포트에도 나왔지만 서울 한복판, 강남 클럽 같은 데서 공짜 마약을 나눠준다. 이런 일이 많이 있습니까, 요즘에? 예, 원래 전형적인 수법이죠. 처음부터 마약이라고 해서 팔 수는 없으니까 예. 피로회복제나 다이어트 약이다, 체음제다 이런 식으로 변형이 돼서 처음에 무료로 나눠주고 중독이 되면 될수록 가격을 높여서 중독성을 유발시켜서 평생 고객으로 만드는 게 수법입니다. 네. 근데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물론 모르고 접하게 되겠지만 네. 한 번 정도 한다고 해서 내가 중독자가 될까? 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이 부분은 어떤가요? 모든 중독자가요. 예. 처음부터 중독되고 싶어서 약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한 번에 호기심으로 시작을 했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중독이 되거든요. 이 마약류라는 거는 하면 할수록 내성이 생겨서 같은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양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점점점 자기도 모르게 양이 늘어나면서 또 갑자기 끊으면 또 금단 증상이 생기고 또 약을 안 하면 삶에 재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또 약을 찾게 되고 그래서 이제 중독 질환을 뇌의 질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뇌에 이제 약물의 효과를 본 것이 기억이 돼서 평생 안 없어지기 때문에 한번 그 기억이 나게 되면은 자꾸 재발하는 그런 특성이 있어서 무서운 질병이죠. 예, 말씀하신 것처럼 내성이 생겨서 계속 사야 되다 보니까 마약을 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긴 하는데 문제는 보니까 인터넷으로도 구입이 가능하다고요? 네네. 예전에는 상선이라 그래서 인적인 연결을 통해서 구할 수밖에 없었는데 인터넷이 발달이 되면서 인터넷 서칭을 통해서 그런 판매처도 구하기가 쉬워지고 또 택배로 이제 인터넷 뱅킹을 보내면 국제 택배로 오거나 이래서 접근성이 너무 쉬워지고 심지어는 이제 인터넷상에 제조 비법까지 유통될 정도니까요. 그 인터넷을 통해서 거의 청소년들이 대부분 접하는 것 같습니다. 네. 보면 이제 유흥가 같은 데에서는 어떻게 보면 즐거움을 위해서 구입할 수도 있겠고 청소년 같은 경우는 호기심에 할 수도 있겠다 하는데 또 주부들도 여기에 빠진단 말이죠. 왜 그런가요? 이 각성제 같은 약물의 특성이요. 잠이 안 오고 배가 고프지 않고 피로감을 좀 쉽게 없애주고 하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피로회복제나 다이어트 약, 잠 안 오는 약 등으로 이제 변형이 둔갑이 돼서 소개가 되고요. 그렇게 유혹을 해서 처음에 멋모르고 빠져들었다가 이제 중독성이 심해지면 깊이 빠져드는 그런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요. 이제 청소년들이나 주부들이 처음에는 이제 잠이 안 온다든가 피로를 쫓기 위해서 다이어트를 위해서 사용을 하지만 나중에는 그 부작용을 심각하게 느끼면서 내성이 생기면서 점점 깊이 빠져드는 그런 양상을 나타내기 때문에 일반
회사원이나 뭐 주부나 청소년까지 굉장히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죠. 이제 마약 중독자들을 많이 만나 보셨을 텐데 네. 그럼 보통 처음에 마약인지 알고 하는 경우 맞습니까? 아니면 그냥 이거 피로회복제인데 좋은 약이야 이런 식으로 해서 대부분 이제 들어오는 두 가지 양상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법인지 알면서 야, 한 번 정도는 어떠냐, 그리고 호기심에서 접근하는 경우가 많고요. 예. 또 일부는 이제 그런 거를 판매하는 사람들이 속여서 멋 모르고 이제 입문이 됐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중독이 돼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두 가지 양상으로 이제 보면 됩니다. 그렇군요. 이제 보니까 이게 마약 사범 자체가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그만큼 또 네. 어떻게 보면 치료받으러 병원 오는 사람도 많아진 겁니까? 아니면 숫자는 늘었는데 치료는 잘 안 받는 겁니까? 이게 이제 중독의 특성이요. 네. 거의 99%의 중독자들이 자기는 중독이라고 인정을 하질 않아요. 아, 그래서 치료받는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중독이란 것을 말기 중독만 중독이라고 생각하지 초기 중독은 자기가 중독이라고 생각을 하질 않아요. 네. 그래서 치료에 입문하는 경우가 매우 드물기 때문에 예. 강제 치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이제 뭐 안전지대라고 하지만은 이미 1999년에 마약류 사범이 10,000명이 넘었기 때문에 이미 1999년부터 우리나라는 이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통제가 필요한 국가를 이미 넘어갔습니다. 그런 지가 벌써 한 17년이나 넘었기 때문에 네. 지금 정부에서 그런 통제 정책을 적극적으로 펴지 않으면은 선진국처럼 뭐 굉장히 늘어날 수가 있죠. 예. 뭐 미국만 하더라도 뭐 그 현재 2,260만 명이 약물 남용자라고 보고 있을 정도니까요. 엄청나죠. 그렇군요. 뭐 계속해서 중독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것이 예전에 이제 탤런트 김성민 씨 같은 경우에도 네. 뭐 집행유예 며칠 끝나기 위해 네. 며칠 안 놔두고 다시 잡혀갔단 말이죠. 네. 그럼 며칠만 참으면 어떻게 보면 이제 형을 더 안 살아도 되는데 네. 그 정도로 이 중독이 그렇게 심각한 겁니까? 중독의 특징은 재발이 많은 게 특징이거든요. 아. 한 연구에 의하면은 마약 중독자가 치료를 받고 15년 동안 약을 끊었습니다. 15년. 예, 15년 동안 끊었던 사람들을 조사해 보니까 그 이후에 재발한 사람들이 25%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암하고 비교하면은 암은 치료하고 나서 5년 동안 재발 안 하면 완치 판정을 내리는데 그러네요. 이 중독은 3배인 15년 동안 재발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 이후에 25%가 재발할 정도로 재발률이 높은 게 특징이에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 번에 호기심으로 시작이 돼서 점점점 진행이 되기 때문에 중독이 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치료에서 빠져나올 확률이 적어지지 않습니까? 네. 이제 조기에 발견해서 빨리 치료를 해야 되는데 예.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이제 궁금한 점은 그렇다면 치료를 했을 때 말씀하신 네. 것처럼 재발률이 높다고 하는데 네. 완치가 가능하냐? 중독에서 헤어나올 수 있느냐? 이건 어떻습니까? 얼마든지 가능하죠. 네. 모든 질병은 조기에 발견해서 조기에 치료하면은 완치율이 높아집니다. 근데 중독은 이제 완치라는 개념을 쓰지 않고 예. 평생 치료하는 개념입니다. 아. 왜냐하면 그 약물의 경험이 뇌 속에 저장이 돼서 평생 안 없어지기 때문에 이제 평생 그 기억과의 싸움이거든요. 그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평생 자기를 이제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병입니다. 그래서 만성 질환이라고 하죠. 네. 그래서 우리가 재발을 관리한다는 건 뭐냐면은 약을 안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가치관을 바꿔나가고 생활 습관을 바꿔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평생 동안 자기의 가치관을 보람된 삶을 위해서 바꿔나간다는 거는 뭐 삶을 풍요롭게 하고 예. 또 성숙된 삶을 사는 것이기 때문에 평생 치료한다는 개념을 가지고 뭐 부정적인 개념이 아니라 오히려 긍정적인 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치료가 가능하고요. 네. 네. 이제 문제는 보면 이게 내가 중독됐다 이렇게 느꼈을 때는 빠른 겁니까? 어떤 겁니까? 그때가 제일 빠르죠. 아. 예를 들면은 히팅 더 바텀이라 그래서 바닥을 친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뭐 가정도 잃고 친구도 잃고 돈도 잃고 몸 신체적인 병 들고 모든 것을 다 잃은 다음에 와서 치료받으러 오면은 네. 암으로 치면은 말기가 돼서 몸에 전이가 된 다음에 치료받으러 오는 경우가 되잖아요. 치료가 어렵죠. 그래서 가능한 한 빠른 시기에 치료하는 게 중요한데 네. 본인이 그걸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예. 가족들이나 혹은 법에 의해서 그거를 느끼게끔 해주는 것도 중요하고요. 지금 뭐 과거는 지나갔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 자기가 그걸 인정하는 순간부터 치료를 받기 시작하면은 네. 그게 가장 빠른 길이라고 봅니다. 예. 그럼 끝으로 이럴 때는 뭐
치료를 해야 된다. 우리 가족 중에 누가 그렇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가 또 요청을 해야 될지 그 부분을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이제 전국에 이제 마약 퇴치 운동본부가 설립돼서 상담을 맡고 있고요. 네. 또 전국에 저희 강남을지병을 비롯해서 21개 병원이 치료보호 지정병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치료보호라는 건 뭐냐면 국가에서 무료로 치료해주는 제도예요. 예. 그래서 얼마든지 무료로 입원이나 외래 치료를 받을 수 있고요. 또 2000년 7월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이 되면서 그렇게 이제 통합이 되면서 비밀 그 조항이 생겼어요. 이전에는 치료받으려고 그러면 자기 신분을 드러냈어야 되는데 지금은 비밀 보장 하에 얼마든지 의료보험 하에 의료보험 체계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마약 환자들이나 약물 환자들이 자기 신분이 드러날까 봐 무서워서 치료를 못 받는 경향이 있는데 이미 17년 전에 그건 없어졌기 때문에 얼마든지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강남을지병원 중독브레인센터 조성남 원장과 함께 마약 중독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